자기 정치라니 일정을 접고 상경한 지금 위기의 여당 대표 추미애 대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물밑에서 이뤄진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철저하게 굴욕을 당한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제주도를 찾았는데요. 작심한 듯 이렇게 말했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제 전병헌 정무수석께서 전화 주셔서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서실장께서 대표님 대신 사과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어제 전병헌 수석이 양해 말씀 구했다는데 어느 정도 당대표랑 원내대표 손발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면 전병헌 수석이 어느 정도로 양해 말씀 구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얘기에 대해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을 했지만 이제 화면에 보실 텐데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목소리를 분명히 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정치, 본인은 무슨 계산하고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정치를 한 셈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은 집권을 했을 때 어떤 정당이 집권을 했을 때 사실은 그 정당은 초기에는 정당 대표는 초기에는 사실은 거의 안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그 정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국을 리드하게 돼 있거든요. 첫 해나 이듬해까지. 그러면 여당 대표는 사실은 그거를 잘 서포팅하는 그런 역이에요.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한 집권 중반기, 후반기 되면 새롭게 정권을 창출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또 청와대에 싫은 소리도 하고 이런 어떤 좀 긴장 관계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번 정부는 갑작스럽게 여당 대표가 처음부터 목소리를 좀 높이고 전국을 자기가 지금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한쪽에서 봤을 때는 걸림돌이고 한쪽에서 자기는 디딤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렇게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은 자기 정치를 안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여당 대표, 집권 초기에 그런 여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자업자득 그래서 왕따를 당한 거다, 협상 과정에서. 사업자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이제 미소를 잔잔하게 띄우고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그녀의 이제 심경을 잘 나타내주는 영상을 한 가지 포착을 한 게 이렇게 서류를 들고 나오다가 잘 보시면 보좌관에게 이제 서류를 건네는 모습이 나올 텐데 좀 약간 신경질적이에요. 어떻게 보이세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추 대표 입장에서 보면 참 오늘 저렇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저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어떤 면에서 국정 정상화의 잔치가 지금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많이 막혀 있다가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뚫고 지금 또 야당이 협조를 하고 지금 해서 뭔가 여의도에서 잔치는 다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이제 제주도 가서 지금 그걸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프다는 핑계로 다시 올라왔는데 어쩌면 보면 추미애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이제 앞으로 말에 이제 어떤 그 힘도 서지도 않고 또 야당도 오늘 공적으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미애 대표의 말에 대해서는 일체 상관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또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권위와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지금 인정 안 해주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면초가죠. 아마 본인은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대표를 계속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정말 이제는 뒤로 후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까지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올라오는 비행기에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아마 좀 조만간 한번 선택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본다면 거의 이제는 기능을 어떤 면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가가 별로 없다.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대야 관계도 그렇고 청와대 관계도 그렇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아마 월요일쯤 대통령과 이제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을 텐데 여야 대표가 상당히 아마 제가 볼 때 추미애 대표의 실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그림은 계속 보게 되네요. 어찌됐건 허 교수님. 국회는 축제 분위기인데 본인만 지금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렇지만 그래도 추미애 대표가 그냥 추 대표가 아니라서 지난번에도 머리 자르기 발언했을 때 사과하지 않고 더 맞받아쳤거든요. 근데 오늘은 청와대와 전면전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다리마저도 불사르고 가는 그 영원히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닌가 본인도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숨고르기에 들어가야 될 수순이고요. 어제 이제 저기 갈 때 전병헌 원내대표로부터 전병헌 정무수석으로부터 이제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다만 거기서 이제 대신해서 사과를 할 건가 안 할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만 없었다 이런 건데 지금까지 추 대표의 입장을 늘 보면은 협치는 협치고 증거 조작은 증거 조작이다. 나는 이 증거 조작에 대해서 민주주의 근본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가겠다. 이런 원칙으로 갔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협치에 지금 걸림돌이 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여당 대표로서의 모습이 옳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어제 이제 저런 그 원내대표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대타협이 벌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나오는 이야기가 뭐 추미애가 데미지를 입을 것이다, 추미애 패싱이다, 추미애 왕따다는 추미애 패싱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되니까 이제 추 대표 입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나 저는 추 대표가 정치적으로 반드시 타격만 입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추 대표 집권 초기에 여당 대표라는 게 뭐 존재감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뭐 여의도 출장소 소장처럼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지난 2주간 뭐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드러냈던 건 사실이고 그 존재감이 개인 정치, 자기 정치로 보였던 어쨌든 간에 추 대표도 뭐 손익 계산해서 완전히 손해만 본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추 대표도 정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가지 않고 숨고르기 하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잘 골랐다 이렇게 봅니다. 평가는 조금 다르시네요. 예, 뭐 어쨌든 저희가 키워드로도 잡아봤듯이 일정을 접고 부랴부랴 상경을 했어요. 일단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앞으로 추 대표의 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실제로 아마 마음도 아프고 사실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몸도 많이 아프실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정책 위기가 사실은 이제 없는 상황인데 사실 뭐 추 대표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임종석 실장도 최근에 이빨 하나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를 하나 지금 해 넣는 모양인데 지금 뭐 예전에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 비서장 시절에 이빨이 10개가 좀 빠졌다고 그랬죠. 스트레스가 장난이 벌써 아니에요. 2개월 사이에 이제 그 임종석 실장이 이빨이 1개 빠졌기 때문에 2년만 하면 12개가 빠질 것 아니냐. 뭐 이런 농담도 있고 지금 뭐 등에 이제 부항도 뜨고 있고 또 그렇죠. 조국 수석도 지금 이빨이 지금 빠지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번 과정에서 보면 청와대 참모진들이 받은 스트레스가 사실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임 실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국정 대통령이 왔는데 사실 그 대통령이 왔을 때 딱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갈 때보다 하나도 바뀐 게 없네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건 엄청나게 질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뭔가 내가 맡기고 왔으면 좀 알아서 좀 해결을 좀 해놔야 되는데 갔다 오기 전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질책 상황을 뭐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 아마 추 대표도 그렇고 다 할 텐데 문제는 추 대표는 그냥 마이웨이 해버리고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 중간에서 끼어서 결국에 3일 동안 정말 악정고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 대표들 찾아가고 설득하고 청와대 설득하고 해서 겨우긴 작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좀 하지만 실제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치열한 전투가 이 3일 동안 벌어진 겁니다. 어쨌든 이 국회 정상화가 추미애 대표 빼고 교통정리가 됐기 때문에요. 추미애 대표를 향한 야당의 공세도 오늘 거세졌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에는 동영상을 설치하든지 녹음기를 설치해서 자작 쇼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다. 도저히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무능하고도 전략적으로도 실패한 쇼를 했다. 국민의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어떤 발언이 있다 할지라도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야당의 한 파트너 수장이 추미애 대표 얘기를 듣지도 않겠다는데. 예. 근데 저 얘기 말고도 지금 더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이종우 실장님. 저 있잖아요. 저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무슨 대화할 때 녹음기를 설치하겠다. 저게 무슨 얘기인지. 예, 이겁니다. 이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찾아가서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발표를 했죠. 사과를 했다. 대리 사과를 했다. 그러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펄쩍 뛸 수밖에 없죠. 우리 공식적으로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들은 대목에서 그걸 부인하니까 이제 다시 공격을 시작하고 임종석 실장이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국민의당에서 다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거를 이제 영어로 uncontrollable이라는 단어를 그런데 썼잖아요. 되게 저는 좀 미숙했다고 봅니다. 이 과정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미숙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만나서 사과를 했으면 최소한 국민의당과 이러이러한 부분은
공표를 해달라라든지 이런 어떤 이 공표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약속이 필요하거든요. 저런 뭐 직접적인 단어는 나중에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약속 정도라든지. 예, 그렇다든지 최소한 그 필터링도 없이 처음에 그냥 바로 부인을 해버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그 통제 불가능한 이런 단어까지 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미숙했다. 어차피 이게 어느 정도 그 대타협의 어떤 순간으로 간다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사과를 할 테니까 사과의 표현 수위는 이렇게 공표해달라. 이 정도의 어떤 서로 협상으로 끝났으면 굉장히 무난했을 텐데 괜스럽게 오늘까지도 박주선 그 비대위원장 표현을 통해서 뭐 녹음기를 갖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어떤 상황까지 가는 건 정치적으로 좀 미숙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임종석 실장이 그 추미애 대표를 가리켜서 했던 이제 통제 불가능한 언컨트롤러블을 안 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임종석 실장 제가 한 20년 가까이 아는데 영어 단어를 안 쓰는 사람. 언컨트롤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언빌리버블.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황을 담아서 사과를 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잘 믿겨지지 않아요. 예, 뭐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뭐 저희는 알 수 없는데 뭐 결국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건가요? 진실 공방으로 번진 것 자체가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사실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물 밑에서 오고 가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대위원장이 만난 이야기면 아주 포장을 근사하게 해서 그걸로 박수 받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했니 안 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들 보기에 뭐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청와대도 그렇고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정치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타협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을 사실 저는 고육직책, 고육계라고 봤습니다. 아니 거기에 가서 추 대표 뭐 이렇게 탓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사과를 하러 간 것이면은 뭐 지칭을 했든 안 했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이 고육 그러면서도 또 청와대는 발표할 때 동시에 추 대표의 체면도 좀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추 대표를 지칭했다라고 말하기도 또 어려운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빚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다 저는 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추 대표의 체면도 생각해줘야 되고 국민의당 체면도 청와대가 모든 체면을 차려주려 하다가 결국 청와대의 체면이 깎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리는 잘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미애 대표를 껄끄러워하는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게 고스란히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두 분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과거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대선 때 그 대선 선대위 꾸릴 때 특정 인물 때문에도 껄끄러웠고 그 뒤에 이제 비서실장이 돼서 국회를 찾았을 때도 뭐 치과 간다고 빠져버리고 못 만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뭐 연속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종석 실장은요 미국에 연수도 갔다 오고 영어 잘 씁니다. 잘 쓰는데 지금 뭐 민병들이 영어 안 쓴다고 그러는데 뭐 영어 잘 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제 국민의당이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검찰 수사는 철저히 중립적으로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아마 이제 임종석 실장으로부터 가장 좀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고 또 뭐 그런 거 들은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이번 사건 수사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게 좋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제 이 청와대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빨리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지금 특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야3당이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만약 이 상황에서 특검이 되어 보십시오. 지금 문준용 지금 그 사건에 뭐 대한 이 취업에 대한 사건이 만약에 특검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 초반기에 이거는 완전히 옛날 대북 송금 특검 비슷하게 정권 자체가 지금 뭔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로 보면 저는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가 여기서 비난 안 하긴 했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그 던지는 상당히 카드였다는 게 비춰지면 사실은 청와대가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거죠. 사실 처음에는 국민의당만 했을 때는 이건 별게 아니었는데 야3당에서 똑같이 특검을 이야기해버리니까 실제 이게 현실화돼 버리면 지금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국면이 되거든요. 저는 아마 직접 어제 찾아가고 한 것도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찾아가서 한 게 아닌가라는 좀 해석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의 영어 단어는 언컨트롤러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미애 대표를 향해서 바른정당까지 맹공에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리 사과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른이 대신 사과하는 겁니다.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를 정치적인 미숙아로 파문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애라고 규정했다는 겁니다. 이 추미애 대표는 본인의 유아적인 리더십에 청와대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정치 발전과 여야의 원활한 협치를 위해서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뭐 애라고 규정했다, 네. 사형 선고를 내렸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꼬는 듯한 비난의 일종의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태경 의원은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야당 입장에서는 고맙죠. 여당 대표가 저렇게 한 번씩 그 사고를 치면 외려 명분을 주는 거니까요. 뭐 그게 저는 더 속마음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다음에 저기 바른정당 수석 대변인인 오신환 의원이 뭐 표창장 이래서 김상곤 그 부총리하고 그리고 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이제 뭐 저런 그 인사청문회 때 나온 의혹에 대해서 뭐 표창장이라고 해서 비꼬는 저런 그 논평을 냈는데 저는 저 추미애 대표가 그때 뭐 오행시 하는 거 자유한국당 예. 그것도 비꼬는 투로 또 한번 동참을 했었잖아요. 저는 그 대변인이 저렇게 비꼬는 투에 저런 논평을 내는 거는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변인이 요즘에 우리 여의도 정치에 격조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변인이 저렇게 하는 거는 뭐 순간으로 보면 재치로도 보일 수 있고 뭐 위트로도 재미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멀리 본다면 썩 좋은 논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저 고심해서 만들었을 때 이수희 변호사님이 문매를 날리십니다.